안녕하세요. 베이넥스의 전우정 상무입니다. 엔비디아 DGX A100 슈퍼파드 구성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슈퍼파드 구성에 대한 디테일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Q&A를 진행하며 이외의 질문은 추후 별도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웨비나 이후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DGX A100을 중심으로 한 슈퍼파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슈퍼파드의 구조, 소프트웨어 스택, 데이터 센터 구성 시 고려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으로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언어 생성 모델 GPT-3입니다. GPT-3는 오픈 AI에서 발표하였는데요. GPT-2 발표 후 6-7개월 후에 GPT-3가 발표되었고, 이는 1755개의 파라미터로 GPT-2보다 크기가 1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한 번에 학습시킬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학습을 위해 모델 및 데이터의 병렬화가 필요하며 학습 시 실행을 위해 많은 수의 서버와 GPU가 필요한 대규모 GPU 클러스터 환경이 필요합니다.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피니밴드 스위치로 연결한 서버에 GPU를 사용하여 훈련에 사용된 훈련 일자가 GPU 100개를 사용하여 V100의 경우 약 6개월, A100의 경우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만든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슈퍼파드이고, 이러한 설계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에 슈퍼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슈퍼파드 아키텍처입니다. 슈퍼파드 아키텍처는 DGX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는데요. DGX는 2016년 DGX1 파스칼부터 출시돼서 순행식 연구용인 DGX 스테이션, 16개의 GPU를 MV 스위치로 연결한 DGX2와 올해 A100 8개를 MV 스위치로 연결한 DGX A100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DGX A100 소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GX A100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MD CPU를 채택하며 PCI Gen4를 지원하고 단일로드의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8개의 GPU를 MV 스위치로 모두 연결하였으며 6개의 MV 스위치에 각 GPU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렬 로드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200G 인피니밴드 카드 8개를 장착한 시스템입니다.
GPU별로 각각 인피니밴드 카드를 통해 통신할 수 있어 병목을 없앤 시스템입니다. A100의 시스템 사양입니다. 이전 화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0GB씩 내장된 GPU 메모리를 가진 A100 8개와 전체 128코어의 AMD CPU, 시스템 메모리는 1TB이며 GPU 간 통신을 위해 8개 인피니밴드 카드와 스토리지 및 서비스용의 인피니밴드 카드를 장착하였고 전력은 최고 6500W이며 높이는 6류에 무게는 123kg짜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뒷면의 네트워크 연결부입니다. GPU 간 통신을 위해 8개 200G 컴퓨터 패브릭이 있고 스토리지 장비와의 고속 통신을 위한 스토리지 패브릭과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인밴드 매니지먼트, 하드웨어 관리를 위한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슈퍼파드는 20대의 A100 시스템을 스케일러블 유닛 SU라는 단위로 기본 구성을 합니다. 예시 화면에서 4개의 4대의 A100 시스템과 전력 공급 장치인 PDU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들을 적재한 렉입니다. 이렇게 20개의 A100으로 구성된 SU는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시스템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워크로도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슈퍼파드는 최대 DGX A100 140대인데요. DGX A100 100노드 이하는 세 번째 코어 레이어라는 필요 없이 리프 스위치와 스파인으로 구성합니다. 컴퓨터 패브릭은 풀 패트리 방식으로 연결하여 100대인 경우에 리프는 40대, 스파인은 20대의 스위치로 구성하며 스위치는 멜라녹스 QM8790이라는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20대씩인 A100은 SU가 5개로 각 SU 안에는 리프 안에는 A100 20대와 연결하며 20포트를 사용하고 20대의 스파인과는 한 포트씩 연결하여 20포트를 사용하여 리프 안에는 40포트 모두를 사용합니다. 스파인 스위치는 40대 리프와 연결하여 40개의 포트를 모두 사용합니다. 케이블은 SU 안에는 8개 리프 스위치와 20대의 A100을 연결하여 160개의 케이블이 필요하며 5개의 SU이어서 총 800개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스파인 쪽에서는 20대의 스파인과 40대의 리프를 모두 연결하여 마찬가지로 800개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번 화면은 슈퍼파드의 최대 노드 수인 140대 A100을 구성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리프와 스파인 말고 추가로 코어 스위치는 3단계로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리프 안에는 20대의 노드에서 하나의 포트가 오고 스파인으로는 10개의 스파인 스위치에 2포트씩 연결해서 20개를 사용하여 리프 안 입장에서는 40개의 포트를 모두 사용합니다. 스파인 1에서는 7개 SU에 2포트씩 연결하여 14포트가 사용되고 코어로는 스파인 홀스 스위치는 CG1으로 스파인 짝수 스위치는 CG2로 연결하여 각각 14포트가 사용됩니다. 코어 1에서는 80개의 스파인 스위치 중 홀자급으로 구분돼서 40개씩의 포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의 경우는 스토리지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데 위 화면은 슈퍼파드 전체에서 하나의 스토리지만 사용한 경우로 스토리지를 SU에서 공유하여 사용하는 예입니다. 또한 스토리지는 이 구성과 달리 SU마다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스토리지마다 구성 포트 또는 특성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슈퍼파드에서 사용되는 스위치입니다. 컴퓨터나 스토리지 연결에 사용되는 QM8790이라는 스위치는 40개의 HDR200G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90나노세컨드이고요. 초당 390메가의 패킷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N3700C는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32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100G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AS4610은 BMC에 접속하여 하드웨어 구성을 설정하고 이벤트를 조회할 수 있는 완지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다음으로 AI 소프트웨어 스택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스택은 DGX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고 검증된 DGX 운영체제로 시작됩니다. NGC는 DGX 슈퍼파드의 핵심 구성료로서 최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또는 HPC 응용 프로그램으로 NGC가 신속하게 포장, 테스트 및 최적화된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GX 슈퍼파드에서 실행되는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다중사용자 AI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위한 고성능 딥러닝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DGX OS 이외에도 클러스터 관리,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및 리소스 관리, 엔비디아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등 여러 가지 최적화된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GX 파드 관리 소프트웨어는 내결함성 및 고가용성을 위해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네트워크 구성 및 네트워크를 통한 완전 자동화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DGX OS 소프트웨어는 DGX POD 관리 소프트웨어에 의해 요청 시 자동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DGX POD 관리 소프트웨어가 DevOPS라는 부분으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프로비저닝 되고 배포, 관리, 모니터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GC는 다양한 수준의 AI 전문 지식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및 연구원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컨테이너와 함께 AI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사전 학습된 모델 또는 모델 학습 스크립트로 먼저 시작하고 가장 빠른 AI 구현을 위한 도메인별 워크플로우와 헬름 차트를 사용하여 솔루션 구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GX 슈퍼파드를 배포할 때 이런 높은 전력 소비와 냉각 요구 또는 서버의 하중 무게와 서버당 여러 개의 네트워킹 케이블로 인해서 성공적인 배포를 위해 추가적인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IT 장비 설치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시설팀과 협력하여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한 4개 6500W짜리 서버를 4대씩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면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개, 1개 또는 전력 요구가 충분한 데는 한 2개 정도를 감안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DGX A100 하나당 6500W가 쓰고요. 매니지먼트 노드들은 각각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감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노드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솔루션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 있고요. 이러한 전력 값은 렉당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 아래 렉 높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SU, DGX A100, 200이, A100 20대가 있는 SU에는 약 한 137kW가 필요합니다. 단일 렉에 4대씩 했을 때 최대 전력 소비량이 26kW고요. 20kW로 스토리지를 가정했을 때 전체 DGX 슈퍼파드가 필요한 것들은 한 10,000W입니다. 렉 레이아웃은 특정 데이터 센터의 배전 및 렉당 냉각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U에 대한 참조 설계에는 각각 4개의 DGX A100 시스템에 있는 5개의 컴퓨팅 렉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SU에는 케이블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팅 렉 사이 중앙에 위치한 네트워크 및 관리 렉이 있습니다. 상위 수준의 스파인 스위치, 관리 노드, 코어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구성 요소는 모든 SU 렉의 중심에 있는 별도의 렉 세트를 차지합니다. SU 렉의 밀도와 시스템의 전체 레이아웃은 데이터 센터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 렉 크기는 높이 4865, 너비는 700mm,
깊이는 1200, 추가 그 너비와 깊이는 DGX-A100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방해하지 않고 그 PDU와 또는 인피니밴드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야 된다. 또한 그 캐비넷은 4대씩 올렸을 때 최소 600kg의 정적 하중을 지탱해야 돼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 하나의 그 스파인 렉, 우측에 있는 것처럼 스파인 렉에는 컴퓨팅 인피니밴드 스파인 스위치, 관리 작업을 위한 관리 노드, 대역 내 대역 외 이더넷 렉 상단형 스위치와의 이더넷 연결이 포함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관리 작업을 위한 스토리지 인피니밴드 스위치는 관리 노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더넷 연결은 스파인 렉에 패치되고 있습니다. 그 140개의 노드로 구성된 슈퍼파드의 성능표입니다. 이렇게 140개로 구성한 경우에 전체 그 1120개의 GPU가 있고요. 또 40기가, 그 GPU당 40기가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체 그 메모리는 45TB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텐소코어로 했을 때는 336 AI 페타플롭스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패브릭과 스토리지 패브릭은 QM8790 인피니밴드 스위치로 구성하여 각각 그 풀 패트리와 패트리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인밴드와 아웃밴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인밴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백지로 연결했고요. 아웃 오브 밴드는 BMC 접속하기 위해서 완지 스위치를 통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는 그 도커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NGC를 사용하거나 보통 엔비디아가 공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권장하고 공개하고 있는 잡 스케줄러인 슬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잡 스케줄러를 쓰는 경우는 트레이닝을 할 때 잡을 그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 여기서 트레이닝된 모델을 서비스를 하거나 배포할 때는 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브로그로다가 그 140개 노드로 구성된 슈퍼파드의 주요 그 구성 요소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경우에 그 50개의 렉에다가 140개 A100 시스템하고 14대의 관리 서버가 있습니다. 또한 그 스위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164개의 컴퓨터 패브릭 스위치하고 22대의 스토리지 패브릭 스위치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파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케이블 수입니다. 컴퓨터 패브릭 스위치에는 그 2800개 200식 케이블하고 또 인밴드, 아웃 오브 밴드 스토리지 연결용 케이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올려주신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100하고 T100이라는 거는 뭐 T4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A100이면 A100 전체로 사용하고요. 뭐 T4하고 A100하고 약간 용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A100은 트레이닝용으로 사용하시고요. 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퍼런스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딥러닝 워크로들은 뭐 수집, 추론, 학습 등으로 나뉜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딥러닝 데이터는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질문하셨는데요. 그 딥러닝 워크로들은 물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제하고 가공하는 단계가 1차 가공하는 단계가 있고요.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제된 데이터를 이제 학습, 이런 A백이나 V백 같은 걸로 학습을 하고요. 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T4 같은 좀 가벼운 카드로다가 추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딥러닝 데이터는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지 정답은 없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또 많이 이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잡스케줄러는 슬럼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배치나 이런 호환이 되는지 궁금한다고 질문하셨는데요. 잡스케줄러를 슬럼을 사용하는 거는 이건 현재 지금 오픈 소스로 돼 있고 이 오픈 소스를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테스트하고 또는 공개적으로 약간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슬럼을 어떻게 DGX에다가 설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오픈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가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슬럼 말고도 다른 것들도 상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슈퍼파드가 탑엔드의 경쟁에서도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 같고 또는 벤치마킹 사유가 있는지인데 현재 이거를 구성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만간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이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지금 GPT-3나 또는 어떤 대규모 모델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갖다 고려하시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플랫폼 우윤희라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A백이 우윤희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는 건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A백은 V백보다 성능이 좀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르게 기존과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MIG라고 7개로다가 이제 잘라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칩이고요. 우윤희 입장에서는 그게 V백이든 A백에 잘라서 들어온 거든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든 그런 구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슈퍼파드 구성할 때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병목 현상이 있는지 또 이 병목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서버 140대 서버와 또는 스토리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장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가가 슈퍼파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버끼리는 풀 패트리 방식으로 전체 1대1 방식으로 넘버워킹으로 연결을 하고요. 약간 스토리지하고는 이제 비용하고 타협을 해서 3대2 정도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슈퍼파드 구성의 필수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지가 가장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백이 기존 대비 성능의 변화가 매우 크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물론 A백은 V백보다는 확실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IG라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V백은 트레이닝용,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T4 같은 가벼운 카메라는 인퍼런스용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런 MIG가 도입됨으로써 8개의 GPU 중에 4개는 트레이닝용으로 사용을 하고
4개는 다시 각각 7개씩 잘라가지고 각각 뭐 인퍼런스용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웍로드를 지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딥러닝에 충실하게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넣어서 성능도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DGX A100이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이 가능한 모델인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DGX A100은 스케일 업 부분은 뭐 몇 가지 이제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피니밴드 그 통신을 스토리지와의 통신을 위해서 인피니밴드 카드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뭐 약간의 이제 그 장비를 그 스케일 업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슈퍼파드가 이 기본적으로 스케일 아웃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파드 140대를 뭐 인피니밴드로 엮어가지고 스케일 아웃 하는 부분입니다. 그 A100과 코드로 8800, 뭐 8000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약간 그 A100 같은 경우에는 계산에 좀 특화된 테슬라 계열의 그 GPU고요. 이제 코드로 RTX 8000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좀 최적화된 그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산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최적화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계산용도 같이 좀 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딥러닝 수행할 때 사용자가 수월하게 GPU를 복수로 할당이 가능한지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복수로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서버 하드웨어가 하는 것보다는 그 이런 스케줄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할 때 GPU를 하나 쓸 건지 또는 뭐 4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할당하면서 스케줄러가 진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부터 A100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느 시간 지난 다음에 이런 수량 증가를 시도할 경우 개선된 제품과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DGX A100을 슈퍼파드로 구성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네트워크 부분에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그 구성을 배선이나 연결을 구성해 놓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그거 서버를 이제 확장하게 될 때 기존 네트워크를 갖다가 다시 설치를 하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시간과 약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GX A100을 보통 만약에 확장성을 고려하신다면 그 서버는 뭐 필요한 만큼 사시더라도 그 네트워크 부분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미리 그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100 장비 가동 시에 GPU별로 하드웨어 장애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하드웨어 장애 발생 여부는 그 DC 다이아그램 온이라는 그 데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추출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버 행업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조치 및 복구 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뭐 서버라는 게 하드웨어는 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 만약에 그 GPU DGX 서버가 20대가 있고 그 20대 중에 잡을 4대에 걸쳐서 훈련을 시키다가 그 4대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물론 그 잡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그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서버들은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치나 복구 방안은 기존의 일반 서버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합니다. 좀 약간 그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보통 대규모 환경에서는 예비 서버를 확보하고 만약에 그 해당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예비 서버로 대체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르게 예비 서버로 투입하고 이미지를 갖다가 복구하고 그 다음에 그 서버가 클러스터 환경에 다시 동참하게 해서 전 시기 잡을 수행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vGPU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A100의 가상화 구축하여 VM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그 A100은 MIG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vGPU라기보다는 실제 그냥 물리적인 GPU를 갖다 7개까지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기가이기 때문에 7개로 MIG를 나누게 되면 한 GPU당 한 5기가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로다가 보통은 이제 물리적으로 잘라서 쓰는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vGPU 같은 경우에는 기존 테슬라나 쿼드로 이런 것들로 해서 그 GPU를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A100 같은 경우에는 MIG로다가 실제 물리적인 GPU를 잘라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T4하고 그 A100하고 성능 비교 시 얼마나 차이가 날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그 A100 같은 경우하고 T4하고는 약간 그 태생이 조금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A100은 그 훈련에 좀 특화된데 그거를 MIG로 나눴을 때 그 7개 중에 한 조각이 이제 V100하고 성능이 딥러닝 성능에서 비슷하다고 하시는 거고요. T4 같은 경우는 좀 전력이 좀 적게 들어가는 75W가 들어가는데요. 좀 전력이 적게 들어가서 약간 가벼운 서버의 인퍼런스용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능을 좀 굳이 비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딥러닝 시 장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딥러닝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부터 다시 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딥러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딥러닝 하다가 장애가 난 경우에 보통 스냅샷을 찍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트레이닝한 그 단계마다 스냅샷을 찍어서 만약에 다시 장애가 나면 그 단계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백하고 V백 선정할 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V백이 좀 싸다고 해서 선정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A백이 V백보다 성능이 좀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모델을 쓰신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V백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단 그냥 A백이 더 좋은 기능 또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파드 구성할 때 이슈나 뭐 해결 사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슈퍼파드가 구성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지금 막 보류하고 있거나 구성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성 뭐 이슈나 해결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에 관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는 사례가 있고 이제 그거에 준해서 아마 그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DGX A100을 현재 도입을 하시고 만약에 또 뭐 다른 또 모델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함께 클러스터로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통 클러스터는 비슷한 장비끼리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DGX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HPC에서도 같은 코어, 비슷한 성능의 코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잡이라는 게 만약에 어떤 잡이 여러 개의 그 두 대의 노드에 분배가 돼서 작업을 할 때 빨리 끝난다고 해서 뭐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끝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성능이 비슷한 시스템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내는 거고, 만약에 그 중에 한 대라도 늦다면 그 늦은 컴퓨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로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사용하시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토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스토로지를 제공하는 업체가 각각 이 슈퍼파드나 또는 뭐 각자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그 디보PS를 적용하신 고객이 있는지는 제가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서버들을 이제 디보PS로다가 배포를 하거나 또는 뭐 쿠버네티스 노드로다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을 앤서블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포나 또는 회수가 자유로운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DGX A100이 타 제품하고 그 비교함에 있어 가성비가 궁금하다는 질문이신데요. 현재로는 뭐 DGX A100이 그 A100을 NV링크 방식으로 탑재한 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 비교 할 수 있는 그런 뭐 DGX A100 같은 그런 시스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DGX 타사 제품보다 뭐 어떤 장점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요. DGX A100 같은 경우에는 물론 뛰어난 성능입니다. 기존의 V100보다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MIG 같은 그런 신기술을 탑재해서 그 여러 가지 웍로드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A100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또 훈련대로 하고, 또는 인퍼런스용으로다가 GPU를 잘게 나눠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웍로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DGX A100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DGX A100 관련돼서 뭐 수급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뭐 장비들 주문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적절한 시간에 기존 장비들처럼 그 수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A100이 그 잡 페일오버를 위한 그 장치나 이중화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그 장비가 한 대 있을 때는 그 장비가 죽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내부 부품적으로 이중화를 많이 구성을 하시는데요. 사실 DGX 같은 경우에는 한 대의 장비라기보다 여러 가지 이제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서버가 10대라면 그 중에 한 대를 뭐 이중화해서 안 죽게 한다기보다 만약에 한 대가 문제가 되면 그 한 대를 빼고 9대로다가 작업을 수행하고 또 그 한 대가 다시 투입함으로써 10대의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는 부품별 이중화보다는 노드별 이중화를 갖다가 좀 선호하는 상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A100에 대한 호환성 리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뭐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뭐 스토리지 연결 관련돼서 고려사항이나 뭐 베스트 프랙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0 PCI 타입하고 뭐 NVLin크의 A100과 성능적으로 차이점이 있는지라는 질문이신데요.
물론 PCI 타입하고 NV링크 타입하고는 뭐 성능적인 차이점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만 봐도 보통 PCI 타입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50W를 초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PCI 같은 경우는 250W로 좀 제한이 되고요. 이제 NV링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버 업체가 특별히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처음 나왔을 때 NV링크 DGX1이 300W였고요. 나중에 추가된 게 이제 뭐 350W, 현재 A100 같은 경우는 400W씩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A100도 PCI로 지금 현재까지 출시되진 않았지만요. A100이 PCI로 나온다 하더라도 250W로 전력이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지금 NV링크 타입의 A100은 400W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는 만큼 성능이 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능상에서는 NV링크와 PCI가 기능상에서는 차이점이 없겠지만 그런 성능상의 차이점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단순히 그 전력에 많이 써서 성능이 좋은 것 부분하고 NV링크는 PCI에 없는 그 GPU 간의 고속 그 통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멀티 노드로 작업을 한다든가 뭐 멀티 GPU가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성능상에서 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NV링크하고 PCI 타입은 그 NV링크 같은 경우에는 GPU 간에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는 별도의 그 연결 통로가 있다는 거 부분하고 그 다음에 NV링크는 PCI보다 전력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어서 PCI보다는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뭐 탁월한 부분이 핵심 포인트로다가 그 집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모델을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슈퍼파드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T-3 모델을 6개월 만에 한번 트레이닝을 할 건지 아니면 2달에 한번 할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서버를 대서 더 짧은 시간에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인식률이라든가 성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론상으로 A100 클러스터링을 수백 개 구성하면 뭐 성능 면에서 뭐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구성이 가능한지 질문하셨는데요. 뭐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140개 노드로다가 슈퍼파드를 구성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140개 단위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슈퍼파드를 계속 추가하게 되면 이 코어 스위치 쪽이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슈퍼파드 내에서 리프와 스파이는 동일하지만 이제 그 각각 슈퍼파드를 엮을 수 있는 코어 스위치를 계속 증설을 하게 되면 그 슈퍼파드를 계속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딥러닝 할 때 데이터량이 어느 정도여야지 그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거는 뭐 정답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진 100장 갖고 딥러닝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요. 뭐 10,000장, 뭐 100,000장, 뭐 100,000장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딥러닝 쪽에 뭐 전문가가 아니라 뭐 말씀을 드리기는 뭐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자기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경우에 이미 다른 환경에서 모델이 학습된 걸 갖고 내 데이터를 좀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이라는 것, 그런 것들 데이터가 적을 때 좀 효율적으로 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저희 베이넥스가 준비한 세션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설문 참여를 하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긴 시간 웨비나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세미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